방금 설명드렸던 LKH와 OFT는 상태 기반 프로토콜이에요. 즉, 조인과 리브 프로토콜이 진행될 때마다 모든 멤버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 갱신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한번 걸렀으면 그 다음에 메시지가 오면 그 메시지들을 복호할 수 있는 키들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LKH와 OFT는 상태 기반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NOR 등의 브로드캐스트 인크립션 기법은 비상태 기반 프로토콜입니다. 즉, 사용자들이 갱신 메시지마다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우등이 제안한 기법은 약간 LKH OFT와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LKH OFT에서는 그룹키를 확립하고 그룹키를 이용해서 그룹 통신을 했는데, 이 기법에서는 똑같이 LKH OFT 같이 논리키 계층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 목적이 이 그룹에 있는 모든 멤버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룹 멤버가 20명이 있으면 이 중에 15명, 17명, 몇 명을 제외하고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탈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바뀌는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그룹에 늘 속해 있는데, 요번에 보낼 때는 이 사람 빼고, 다음에 보낼 때는 저 사람 빼고, 이렇게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NOR 등의 방법입니다.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사람 등이 제안한 기법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CS 기법, SD 기법. 그래서 CS는 완전 부분트리 기법이라고 그러고, SD는 부분트리 차이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CS 기법부터 살펴보면, Complete Subtree 기법. 이 기법에서는 LKH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각 사용자들한테 개별 키가 있고, 이거를 논리 트리 구조로, 논리 키 트리를 만든 다음에 루트까지의 그 키들을 각 사용자한테 주게 됩니다. 즉,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의 개수는 로그 n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사용자한테 메시지 보내고 싶으면 K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때 이런 사용자들 빼고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보내냐? 어떻게 보내냐면, 요 사용자들을 빼고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키로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용자들을 아우르는 가장 큰 서브트리들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키들로 그룹 키를 암호해요. 랜덤한 그룹 키들을. 그리고 메시지는 K로 암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하게 되면 이 사용자들은 이 K를 얻을 수 없어요. 이 K는 K001, K01100, K011, K1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 키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세 사람은 메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성하는 서브트리는 트리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최악의 경우에 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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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용자를 빼고 보내려고 그러면 나머지 요 키로 보내야 되겠죠, 다. 그러려면은
이 문제 n개의 키로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많지 않다기보다는 적으면, 그러니까 배제하려는 사용자들이 적을 때에는 그걸 아우르는 이 서브트리들이 커질 테니까, 예를 들면 얘 하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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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키로 보내면 되죠. 그렇죠? 얘만 못 보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는 트리 높이만큼의 키로 암호해서 보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뭐 조인 리브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CS 기법 말고 SD 기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용자 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이 개수들은 많아지는 거죠. 차라리 얘를 보기 싫을 때는 요 키로 암호해서 보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SD 기법은 어떻게 하냐? 자, 얘네들을 보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경우에는 요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얘들을 아우르는 요걸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로 보내려고 하면은 각 사용자는 자기부터 이 사용자다. 그러면 요걸 뺀 나머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키는 무지 많죠.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요 사용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까지의 키들만 유지하면 되니까 로그 n개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것들 제외한 나머지를 다 알아야 돼요. 나머지를 다 알아야 되니까 유지해야 된 키는 지수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효과적인 기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키를 여기서부터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 가면 이 사용자 U3한테는 요걸 볼 수 없어야 되죠. 그럼 뭐뭐 주냐면 요걸 줍니다. 그러면 얘는 3개만 유지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나머지 이 키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키들은 이 사용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OFT와 반대로 루트로부터 쭉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제하려는 애들을 얘를 배제하고 싶다. 그럼 요걸로 암호해서 주면 나머지만 볼 수 있고 얘만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SD 기법입니다. 부분 트리 차이 기법.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법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 트리에 있는 키들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번엔 얘 빼고 저번엔 쟤 빼고 이렇게 통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없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성격이 LKH OST하고 다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없기 때문에 비상태 기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 집중형이고, 비중앙 집중형은 서브 그룹들이 있고 서브 그룹들을 관리하는 그룹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룹 멤버가 여러 개의 부분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부분 그룹마다 그 그룹을 담당하는 서버를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사항은 지역키의 독립성. 여기 있는 이 그룹의 그룹키가 바뀌면 나머지 그룹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한 멤버는 여러 부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얘가 여기에도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하고 안 돼. 키와 데이터 간의 관계. 키 관리 경로와 데이터 정로 경로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룹의 멤버 변화가 데이터 전달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제한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GSS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 그룹마다 부분 그룹을 관리하는 서버들이 있고요. 이 GSA들을 관리하는 GSC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키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 그룹에서는 요 GSA가 만들어요. 여기서는 요 GSA가 만들고 여기서는 뭐 OFT 쓸 수 있고 여기는 LKH 쓸 수 있고 여기는 뭐 OFT 쓸 수 있고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GSA 간에도 이 GSC가 뭐 LKH 하든 OFT로 하든 만들면 돼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 있는 사용자가 요 그룹으로 보내려면은 요 그룹 키로 보내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사용자가 전체에 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그룹 키로 보내면서 GSA에게 나는 이 메시지는 우리 그룹만 아니라 전체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GSA가 그 메시지를 다시 LKH와 공유된 GS와 공유된 키로 암호화해서 전체 GS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럼 GSA는 다시 또 자기 그룹한테 보내는 형태가 됩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누구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산 기법입니다. 분산형 기법. 이 분산형 기법은 별거 없고요. 이들 간에 각각 형제들 간에 DPL만 합니다. 그리고 요 형제와 요 요저와 요 유저가 또 DPL만 해요. 또 얘와 얘가 DPL만을 해서 LKH처럼 이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유지하는 형태가 분산형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형을 보시면 이 올라가면서 다 이렇게 계속 DPL만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복잡한데 기본적인 원리는 형제 노드 간에 DPL만 하고 요 그룹과 요 그룹이 또 DPL만을 하고 요 끼끼리 하고 또 얘와 얘를 해서 나머지한테 주면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서로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값이 그룹 키가 되는 그것이 이제 분산형 LKHH입니다. 그래서 별게 없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다음 연구들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DPL만 알아. LKH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산형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집중형이었으니까 분산형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럼 분산형으로 만들려면은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이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트리를 만들려면 사용자끼리 계속 DPL만 하면 돼. 되네.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끝낼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를 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쳐다보면서 계산할 수 있는 점을 이제 두 가지가 논문이 그 후에 나왔는데 첫 번째 게 이제 김 등이 제안한 겁니다. 여기서 김은 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김용대 교수가 제안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별거 없다 그러면 또 그 교수님이 욕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 아이디어의 제가 볼 때 핵심은 그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LKH와 OFT를 얘기할 때 이제 이런 트리에 있어서 가입을 할 때 항상 가입을 단말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뭘 생각해냈냐면 가입을 단말에 하는 것보다 루트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트리일 때, 트리가 완전 트리이면 여기다가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어지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다 가입해요? 이렇게 가입해요. 그럼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완전 트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가입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가입하는 거. 가입 기준이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랜딩이 옛날 이제 ICU,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 합병이 했죠. ICU에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공부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은 뭘 생각해냈냐면, 지금 학생이 아니겠지만 뭘 생각해냈냐면, 얘들끼리는 키 동의 프로토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 위로는 지금은 모습이 어때요? 되게 복잡하죠, 요 모습들이. 왜냐하면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뭘 했어요? 계속 DPL만 했습니다. 요 만들어지는 값 갖고 계속 DPL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단히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뭘 했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DPL만 안 해도 된다. 요때는 그냥 OST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값을 계산하려면 이들 간에 협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서로 주고받아서 OST를 하면 되지 굳이 DPL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보면 별로 대단한 발견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은 생각을 안 하면 못 찾아내는 거죠. 저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저거의 문제는 DPL만이 문제일까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이게 분산형이니까 한쪽과 한쪽이 뭔가를 또 해서 하나 만들어내야 돼. 위의 값을. 그러면 기존에 DPL만 했으니까 계속 DPL만 하자. 되네? 그러고 끝인 거예요. 이걸 왜 DPL만 하지? 이 생각을 못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연구라는 게 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걸 왜 하지? 저걸 꼭 해야 돼?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로 문제 없다고. 그래서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방법밖에 없을까? 이거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궁금한 건 되게 많은데 그 궁금한 거를 해결하려는 욕구는 없을 수도 있고 해결하려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하려면. 궁금해야 되고 바꾸고 싶고 개선하고 싶고, 그리고 그 개선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학습 능력이, 연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구 능력에 그 지적 호기심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그냥 훌륭한 연구로 받아들이고 그 연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바꿔보려는 노력, 아주 간단한 부분들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 자체보다는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문제 삼을까? 그러니까 이 밑에 가입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볼까? 대부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시기에 이 연구를 했는데 다 이해하면 저걸 어떻게 개선할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을 보고는 그것도 있었구나. 그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항상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 중앙집중형, 비중앙집중형, 분산형 이 차례차례 살펴봤습니다. 기타 프로토콜로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퀘어 락 프로토콜을 소개한 이유는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인 나머지 정리라는 거. 그리고 요 프로토콜은 한때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것이 컴퓨터 공학에서 되게 이슈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린 연구라서 그거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중국인 나머지 정리는 이런 거예요. 이런 연립합동식이 있으면 이거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요들 그러니까 이 연립합동식에서 조건은 뭐냐면 n1, n2, n3가 서로 쏘야 돼요. 각각 5와 6, 6과 7, 5와 7은 서로 쏘야 됩니다. 서로 쏘가 됐을 때 요 x 만족하는 요 세 개의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을 수 있고 그 x의 답은 x는 요 법에서 요들을 다 곱한 n 곱하기 n 5 곱하기 6 곱하기 7한 210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해요. 그 값이 20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연립합동식을 풀면 20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6은 법 5에서는 1에 해당되는 값이고 법 6에서는 2에 해당되는 값이고 법 7에서는 3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중앙집중 그 다자간 키왕리 프로토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요런 값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인 방법에서 n명한테 m k1 아니면 이제 이 k가 아니라 그룹 키를 전달해 주는데 해서 kn 요거를 n개를 그 서버가 만들어서 각 사용자한테 유니캐스트로 전달해 줘야 되죠. 근데 다 다른 값입니다. 이 값을 하나의 값으로 합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치냐 하면은 이 값들을 이 크기보다 큰 n1들을 쭉 만들어서요. nm까지 만든 다음에 이 m을 계산해 가지고 연립합동식 해를 풀어서 이 m을 모든 사용자한테 주게 되면 각 사용자는 자신의 법으로 이 m을 모듈레이션해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겠고요. 그 값을 자기의 키로 풀면 k를 얻게 됩니다. 즉 하나의 값을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의 값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값의 크기가 뭐에 비례하냐면 요들을 다 곱한 거에서 비례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 다 합쳐서 보내나 이것을 해서 m을 하나 구해서 보내나 그것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을 보내야 되는데 다 다른 값이에요. 근데 다 다른 값을 보내지 않고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중국인 나머 정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국인 나머 정리를 이용하면 크기가 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비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그래서 그 중국인 나머 정리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섬 등의 기법은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키 확립이 다자간을 하는데, 모바일 환경에서 다자간을 하는데, 이 모바일 컴퓨팅 환경이라는 것이 처음 이슈가 됐을 때는 이 기기들이, 모바일 기기들이 매우 저전력이라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 프로토콜을 그대로 여기다 옮기면 곤란하다라는 게 입장이었고, 그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많은 프로토콜들을 이런 저전력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한 가지 방법은 비싼 연산을 초기 설정에는 하도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설정은 비싸도 된다. 그 이유는 이 초기 설정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를 꽂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는 초기 비용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서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버가 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버는 이제 이들이 이동을 막 하고 있을 때 이 값들을 줘서 갱신해야 되는데, 이 갱신하는 비용은 보시면은 XOR 연산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동 과정에서는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존 프로토콜들을 바꾸는 연구들을 요 당시, 요 전후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토콜을 옮기는데, 이 모바일 장치들은 저전력이니까 배터리를 절약해야 되겠고, 배터리를 절약하려면 메시지를 보내는 비용도 절약해야 되겠고, 연산을 하는 비용도 절약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전에 비싼 연산들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이동 과정에서 배터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데는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방법을 썼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요 당시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기존 환경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왜? 얘는 똑같이 하게 되면 이 모바일 장치들의 그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많이 소비하게 되고, 많이 전력을 소비하고 소모하게 되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라이프 타임이 줄어드는 거죠. 계속 못 쓰는 거예요. 재충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 프로토콜을 막 이동하면서 쓸 때에는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의 어떤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프로토콜 어떻게 바꾸지?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많은 프로토콜들이 제시됐었습니다. 요 당시에.